상관과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관이 정인을 만나는 경우하고 상관이 편인을 만나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상관이 정인을 만나면 상관폐인하여 국가 자격증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화의 자격증을 가지죠. 그래서 정인이 상관의 항명하는 폭정하는 성격을 다스려서 공명정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제하고 그러면 교화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지위나 자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 상관폐인입니다. 상관폐인을 이루고 그리고 관이 있어서 관을 구하면 관인상생해서 기득권을 갖추게 됩니다. 또 상관폐인을 이루고 상관생재를 하면 재성을 생하면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개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폐인하고 상관생재하면 국가자격증, 교화의 자격증, 그런 자신의 특기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폐인하고 관이 있으면 이제 그 악을 막아내는 그런 자격증이니까 그건 되게 의사나 판사 이런 계통이고요. 만약에 상관폐인이 있는데 관이 없으면 훈육, 가르치는 자격증,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구하면 벼슬길에 오르고 그리고 권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의 그 창조력 또는 응용력 또는 개업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럴 때 인성이 너무도 과다하면 생재가 안 되니까 만사가 무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너무 과다하면 상관이 상진되는데요. 그러면 상관이 상진되면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상관생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사 무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관이 편인을 만나면 약간의 편법, 그러니까 편인이 있으면 관의 정보를 이용하고 관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을 행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또는 탈세를 하거나 이렇게 관의 정보를 이용해서 상관이 그 관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편인의 그 지략, 전략 이런 것과 상관의 행동력, 상관의 응용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커다란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하지만 상관 편인이 만나면 편법이나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그런 행동의 대부분이니까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있으면 반드시 관설을 하게 되니까 정보를 가지고 관의 정보를 가지고 또는 관의 법을 이용하거나 관의 어떤 것을 횡령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탈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게 아니면 이제 진짜 이렇게 편인의 지략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경영 전략을 세운다거나 또는 컨설팅을 하거나 또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관 편인은 상관 정인이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교화를 한다. 그러면 상관 편인은 비정상적인 교화이다. 해서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자격증을 되게 취득합니다. 그래서 상관 편인하면 이제 사단법인, 국가가 아닌 그런 사단법인, 사상적이나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단체나 또는 뭐 심리 상담 그런 전문적인 공식적인 허가가 없는 각종 전문가들, 그래서 침쟁이, 점쟁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인의 상관을 교화하는 것, 정인이 상관을 교화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고요. 편인의 교화는 그 일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의 상관 교화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음지에 자격화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예나 예체능이나
즐거움이나 종교나 그런 노약자를 이용한 그런 직업들이 있고요. 그러나 편인 상관은 이제 명장으로, 기술자, 명장, 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편인은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교화의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정인은 공식적인 상관 폐인,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고, 편인은 일부 인정받지 않은 사단 법인에서 받은 그런 기능이나 자격증이나 또는 그런 기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보시면 이제 지울게요. 임자, 경술, 계사, 갑인. 그러면 이분은 정관월에 정인이 투관했으니까 정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죄송합니다. 정관월에 태어나 정인이 투관했으니까 정인격이고요. 정인격이 정관에 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고 있죠. 관인상생이 되고 수생목, 상관, 생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관인상생, 상관, 생재 하면 되게 조직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상관이 갑인으로 튼튼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 정관은 정관이 투간통근하지 않고 있고, 또 이 경금은 술월에 토에서 투간했으니까 경금이 아주 튼튼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경금이 완전히 정인이 상관을 완전히 폐할 수 있느냐, 폐인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갑인이 술토를 경관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상관 경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병호대운에 다시 병화가 상관 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사주에 보면은 계수가 임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또 간목을 겁재 상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설명을 하면요,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서 격리직을 했어요. 격리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좀 불미한 일이 있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뭘 했냐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을사대운에 지금 부동산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증이 있고 같이 임수랑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같이 동업자인 그분은 부동산 경험은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분이랑 개업을 같이 했습니다. 동업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관 폐인을 한 것은 부동산 자격증을 딴 것이고, 그리고 겁재와 상관이 겁재가 상관을 생하는 것은 이제 같이 어떤 사람 타인에게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동업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정인격이 관인상생을 하다가 다시 상관 경관하여 관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관이 사라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상관 폐인으로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겁재 상관을 하고 있다. 겁상으로 영업하고 동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주는요, 병호, 위에 거부터 할게요. 무신, 갑인, 정미, 계묘. 그러면 이분은 정관격이죠. 정관격. 그리고 상관도 위아래로 투관했으니까 이 사람은 실력도 아주 자기의 재주와 실력도 뛰어나고 정인도 튼튼합니다. 근데 정인격이 정관이 없죠. 정관이 없습니다. 상신 정관이 없고
편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편인도 있어요. 그래서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그러면은 정관이 없고 정인이 정관을 추구해야 되는데 임수가 없으니까 정관을 추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정인으로 상관 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예, 국가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정관이 관인 상생이 안 되고 이렇게 편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관이 정관을 추구할 수가 없고 편관이 있기 때문에 정인에게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편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편인이 또 있으면은 이분이 하던 일이, 이분이 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이 관설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조직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 굉장히 잘해서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IT 업계 이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회사에 뭐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사립대학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연구교수로 계신데, 연구교수들은 다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직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 이렇게 편인과 편관이 있으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더욱더 직업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 폐인하고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관인 상생이 정인이 정관 관인 상생이 안 되면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 힘들고 이렇게 힘든 직업적인 힘겨움을 겪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거 병호, 기해, 신미, 무술. 이 사람은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토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정인도 투간통근, 편인도 투간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 정인으로 폐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폐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인이 정관도 있고 상관도 있고 그러면 상관 폐인하고 정관을 구해서 관인상생으로 관에 나아갔어야 되잖아요. 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상관이 일단은 투관하지 않았습니다. 투관하지 않고 상관이 쇠하죠. 그러면은 일단 상관이 쇠한 걸로도 상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술이라는 아주 엄청난 정관이 또 그 다음에 기미해서 편관이 이렇게 관이 많으니까 이건 정관을 상관을 정인이 상진시켜요. 그래서 상진을 시키고 났는데 병오라는 정관이 튼튼하니까 다시 일간을 상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진이라고 합니다. 상관 상진이에요. 다시요. 상관이 쇠한데 정인, 편인이 과다하여 상관을 상진시키고 거기에 다시 정관이 일간을 상극하면 사람이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있으면 정인이 있으면 여러분 되게 정관으로 유도하고 편인이 있으면 편관으로 유도를 해요. 근데 이분은 정인과 편인이 혼잡하죠. 그러면 이럴 때 상관이 정인을 추구해서 정관을 구하는데 사람은 참 이상해서 이렇게 정인으로 현실적인 학습을 하고 정관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정편인이 투관을 하면 편인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문학 전공하고 영문과를 나와서
정관을 구하고 정인으로 폐인을 하고 했으면 학교 선생님을 했을 텐데 학교 선생님을 못하고 이제 학원을 했어요. 영어 강사로 영어 학원을 했는데 이분의 운세를 이렇게 보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무제잖아요. 무제인데 이렇게 대운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갑을 해서 재성운 동안에는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재성이 딱 가고 나니까 갑자기 학원의 학생들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제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성이 없어지면 편인이 관설을 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자기의 직업이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어학원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서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관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큰 조직에 가면 되거든요. 큰 조직. 그래서 영어 학습지 이렇게 영어 학습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뭐 빨간펜 영어, 뭐 윤선생 영어 이런 그런 회사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관이 현재가 다 없어지고 무제인 상태가 되니까 관설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자기가 하던 영어학원을 접고 그리고 큰 조직에 들어가는 그런 직업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